얼마 전 코스피가 5% 넘게 폭락했습니다. 주식 처음 시작하신 분들 완전 멘붕 오셨죠?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투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주식 폭락장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것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특히 손절매 원칙, 이거 하나만 제대로 외워가시면 됩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볼까요? 코스피가 무려 5% 이상 빠졌어요. 최근 들어 가장 큰 낙폭이었죠. 5,200까지 올라갔던 지수가 순식간에 5,000 아래로 무너졌습니다. 초보 투자자분들은 정말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폭락의 원인은 뭐였을까요?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 연준 의장 지명 때문이었어요. 트럼프가 케빈 워시라는 매파 성향의 인물을 연준 의장으로 지명했거든요. 매파라는 건 금리를 쉽게 내리지 않고 긴축 정책을 선호하는 성향을 말하죠. 시장에서는 이게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가 퍼졌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수익을 실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거기에 이런 악재가 터지니까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진 거죠.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 어땠나요? 놀라셨죠? 그런데 이런 경험이 정말 중요해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상승만 경험할 수는 없거든요. 급상승도 보고 폭락도 보고 조정도 겪어봐야 진짜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한 초보 투자자분의 반응을 들어볼게요. 처음엔 놀랐대요. 그런데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보니 아직 수익이 260만 원이나 남아있더래요. 그래서 마음이 좀 여유로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올바른 반응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엔비디아 주가를 한번 볼까요? 최근 3년간 13배나 올랐어요. 엄청난 상승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 777일의 투자 기간 중에서 무려 36%의 날들은 주가가 하락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계속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다는 거죠. 엔비디아처럼 대박난 주식도 3분의 1이 넘는 날들은 떨어졌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13배 수익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하락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락장에서 우리한테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첫 번째, 버티기. 두 번째, 더 사. 세 번째, 팔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이게 바로 주식 투자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선택을 할 때 기준이 필요하죠. 여기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에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이 관점을 바꿔야 해요. 어떻게 하면 손실을 줄일까로요? 주식 투자의 목표를 손실 최소화에 두는 순간 의사결정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리스크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돈을 벌려는 욕망이 아니라 손실을 관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해야 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손절매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이거 꼭 캡처해서 책상에 붙여두세요. 첫 번째 경우, 여러분이 주식을 샀는데 코스피 지수가 4% 떨어졌어요. 그런데 내 주식은 내가 산 가격에서 14% 이상 떨어졌다면? 상대적으로 10% 이상 하락한 거죠. 이때는 매도를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은 이럴 때 절대적으로 매도하는 게 유리해요. 손실을 줄이는 차원에서 10%가 여전히 기준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두 번째 경우는 더 심각해요. 시장은 올랐는데 내 주식만 떨어졌을 때예요. 예를 들어 코스피는 오히려 4% 올랐는데 내 주식은 6%만 떨어져도 상대 수익률로는 마이너스 10%거든요. 이럴 때는 더 빨리 손절을 고민해야 해요. 명심하세요. 주식을 시작할 때부터 손절매 가격을 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격이 왔을 때는 반드시 손실을 줄이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건 외워야 돼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서 공부는 했는데 막상 실전에서는 이번에는 예외 아닐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초보일수록 원칙대로 움직여야 해요. 투자 노트에 손절매 가격을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아, 이 숫자였구나. 아직 아니구나. 또는 이 숫자가 왔구나. 바로 팔자. 이렇게요. 감정을 배제하고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초보자에게는 최선이에요. 그런데 어제 뉴스 보셨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5조 원을 받아냈대요. 야수의 심장을 가진 투자자들이라고 칭찬하더라고요. 대단하긴 하죠. 그런데 여기서 잘못된 교훈을 얻으면 안 돼요. 떨어질 때 사면 되는구나. 나도 다음에 폭락하면 무조건 들어가야지. 이런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퍼스트 펭귄이라는 말 아시죠? 과감하게 먼저 뛰어드는 펭귄을 칭송하는 표현인데요. 실제로 퍼스트 펭귄은 다 죽어요. 포식자들이 그 펭귄들을 먹느라 바쁠 때 그 다음에 뛰어드는 펭귄들이 살아남는 거거든요. 어제 폭락장에 뛰어든 사람들, 운 좋게 오늘 반등했으니 괜찮았지만 만약 더 떨어졌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폭락할 때 무조건 사자가 아니라 원칙대로 손절을 먼저 하자예요. 그런데 지수 ETF에 투자하신 분들은 좀 다릅니다. 지수와 같이 움직이니까요. 코스피가 5% 떨어지면
지수 ETF도 5% 떨어져요. 이럴 때는 손절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는 거니까. 조정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조정이 정확히 뭘까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이제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팔기 시작해요. 그러면 주가가 내려가죠. 그런데 아니야, 아직 저평가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들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들이 부딪히면서 정리가 되는 과정이 조정이에요. 조정이 끝나고 나면 뭐가 남을까요? 더 오를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남는 거예요. 비싸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이미 다 나갔으니까요. 그래서 조정은 긍정적이에요. 더 멀리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거든요. 조정 없이 계속 오르기만 하면 언제든 던질 사람들이 많아서 불안해요. 그런데 조정을 통해 매듭을 짓고 나면 훨씬 단단한 기반 위에서 다시 출발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높은 수익을 얻고 싶으세요? 그럼 덜 잃으세요. 이게 첩경이에요. 손절을 하라고 하면 아이 잔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아니에요. 더 잘 벌기 위한 지름길이 덜 잃는 거예요. 주식하다 보면 누구나 돈 버는 기회가 와요. 운이라도 한 번씩은 와. 그런데 문제는 결국 왕창 잃고 끝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로에서 시작했는데 마이너스 40이 됐어요. 그런데 버텼더니 다시 플러스 40이 됐다고 쳐요. 봐라, 내가 손절 안 하고 버텼더니 결국 40을 벌었잖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은데요. 제로에서 마이너스 1일 때 팔아놓고 마이너스 40에서 다시 샀으면 어땠을까요? 40이 오르는 동안 70을 벌 수 있었던 거예요. 손절이 돈을 잃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방법이라는 거죠. 게다가 마이너스 40에서 마이너스 80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그래서 손절의 원칙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돈을 벌고 싶은 욕망 때문에 이 원칙이 흐려지면 안 돼요. 어제 폭락이 있었고 오늘 반등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원인인지 후행적으로 갖다 붙인 설명인지는 알 수 없어요. 시장이 오르면 역시 매파가 아니었어 라고 하고 내리면 매파라서 그래 라고 하거든요. 결국 시장의 움직임에 맞춰서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칙이 필요한 거예요. 시장이 왜 움직였는지 분석하는 것보다 내가 세운 원칙대로 실행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손절 10% 원칙. 이거 하나만 지키세요. 초보 투자자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식하면서 경제적 지식이 많이 늘었대요. 자산을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어떻게 나눠서 관리할지 고민하니까 이해도가 높아졌다고요. 주식이 정말 좋은 경제 공부라는 거죠. 오늘 시장은 어떨까요? 단숨에 5천을 회복하고 출발할 거예요.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달려들 필요도 없고요. 원칙대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정리할게요. 첫째, 손절매 원칙을 세우고 반드시 지키세요. 상대 지수 대비 10% 하락하면 매도를 고민하는 거예요. 둘째, 조정은 무섭지 않아 더 멀리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셋째, 높은 수익의 비결은 덜 잃는 거예요. 손절이 돈 버는 지름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수 ETF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단기 변동에 흔들리지 마세요. 대한민국 경제를 믿고 꾸준히 가는 거예요. 오늘 배운 원칙들 노트에 적어두시고 매일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